시험 전날 밤샘 공부, 이게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다들 뭐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, 예를 들어서 중요한 로마사 시험 한 16시간 앞두고 밤새기로 결심한 그런 상황.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. 우리 뇌랑 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네, 그렇죠. 우리 몸은 사실 굉장히 정교한 생체 리듬을 따라가는데 밤샘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죠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우리 몸, 특히 뇌에서 어떤 그런 생화학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럼 해가 지기 시작하면 우리 눈이 먼저 빛의 감소를 알아채고 뇌에 신호를 보낸다고 하던데요.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총괄하는 핵심 부위로요.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졸음 신호가 딱 시작되는 건가요? 네, 정확합니다. 그 신호가 뇌의 그 송과선이라는 곳으로 전달돼서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하게 만듭니다. 이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유도 호르몬인데요. 보통 잠들기 한 2시간 전부터 농도가 이렇게 쭉 높아지죠. 동시에 이제 가바, GABA라는 신경 전달 물질, 이게 분비돼서 뇌 활동을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게 만들고요. 몸의 중심 체온도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제 잠잘 준비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시험 때문에 이걸 억지로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. 시험 한 9시간 전쯤 되면, 슬슬 집중력이 막 떨어지고, 눈앞에 글자들이 막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, 이때 진짜 본능적으로 커피부터 찾게 되죠. 네, 그 피로감의 주범은 사실 뇌 활동의 부산물인 아데노신입니다. 이게 깨어있는 동안 계속 쌓이는 건데요. 이게 많아질수록 뇌는 좀 쉬어야 한다. 이 신호를 강하게 받는 거죠. 커피의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이 뇌 수용체에 결합하는 걸 잠시 방해해서 각성 효과를 내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이미 아데노신이 너무 많이 쌓인 상태라면 효과가 좀 미미하거나 오히려 신경과민이나 불안감만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시험 7시간 전. 이제 진짜 막판 스퍼트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암기 카드 붙잡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외우는 내용이 머리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?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. 그 정보들은 일단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저장이 됩니다. 근데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이 해마의 기억들이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대뇌심피질로 옮겨져서 정리되고 기존 지식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억 굳히기 과정이 일어나거든요. 밤을 새우면 이 과정이 그냥 통째로 생략되거나 매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거죠. 즉, 밤샘 공부로 외운 내용은 그냥 단순 정보 조각으로만 남기 쉽고 여러 개념을 연결하거나 응용해야 하는 그런 깊이 있는 학습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 시험 4시간 전쯤 되면 정말 한계에 다다르는 느낌이에요. 저도 모르게 잠깐씩 졸기도 하고 이거 미세수면이라고 하죠. 몸도 막 천근만근 무겁고요. 네, 맞아요. 연구에 따르면 19시간 이상 깨어 있으면 반응 속도나 판단력이 혈중 알코올 농도 0.05% 상태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. 근데 흥미로운 건 해뜰 무렵인 시험 한 2시간 전쯤이에요. 이때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고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갑자기 정신이 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좀 함정에 가까운데요. 잠깐 정신이 드는 것 같지만 이때가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져서 시험 전략을 잘못 짜거나 답을 잘못 선택할 위험이 가장 큰 시간대인 거죠. 정말요? 그럼 드디어 시험 시간. 객관식처럼 단순 암기 내용을 떠올리는 건 뭐 어떻게든 되는데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풀어야 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 앞에선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? 진짜 좌절스럽죠. 시험 볼 때 그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좌절감을 느끼는데 이상하게 시험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기분이 안 좋고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. 이것도 잠 부족 때문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요, 개별 정보를 인출하는 능력보다 정보들을 연결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훨씬 더 크게 저하됩니다. 그리고 시험 후에 찾아오는 그 불안감이나 짜증, 이런 것들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반면에 이걸 좀 이성적으로 통제해야 할 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그래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좀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긴 해요. 회복이 되는 거겠죠? 네, 다행히 우리 뇌와 몸은 하룻밤 정도의 수면 부족은 비교적 잘 회복합니다.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반복될 때죠. 만성적으로 하루에 7시간 미만 잠을 자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뇨병, 뇌졸중, 만성 통증, 우울증 같은 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. 실제로 한 대학생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점이 더 높았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. 결국 시험 전날 밤샘은 단기적으로는 집중력, 기억력,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감정 조절까지 어렵게 만드는 거네요.
순간 괜찮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뇌는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죠. 다음에 밤새울까 말까 고민될 때 여러분 이 점들을 꼭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쩌면 우리는 잠을 단순히 그냥 쉬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잠은 깨어있을 때 배운 것들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의미 있게 연결하는 매우 능동적이고 중요한 뇌활동 시간이거든요. 밤샘 공부 대신에 오히려 충분한 수면을 학습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깊은 이해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?